안녕하세요, 자산관리 이 대표입니다. 오늘은 돈 이야기에 대해서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돈 때문에 고민이 없으신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돈 이야기 바로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 혹시 살면서 돈 때문에 갈등이나 싸움 같은 거 일어난 적 있으셨을까요?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돈이 어느 정도가 있으면 이걸 다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해 본 적이 있을 텐데, 의외로 돈이 충분히 있으면 처해진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해소된다는 것을 직접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는 척, 의연한 척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돈이 행복의 조건은 아니잖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돈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혹은 나중에 돈 때문에 힘들어질 분들이거나요. 제가 자산관리 상담을 하다 보면 돈이 정말 많으신 분도 있고 돈이 적으신 분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 돈에 대한 가치관 또한 다 다르셔서 돈에 대해서 의외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우리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난이 대문으로 들어오면 행복과 사랑이 창문으로 나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부자라고 해서 전부 행복하진 않지만 가난하면 불행한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머리나 이성적으로는 부인을 하고 싶지만 가슴으로는 실제로 공감이 많이 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의 결혼 조건 1순위도 경제력이고 이혼 원인 1순위도 경제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돈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이거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두 가지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월급 관리를 잘 하고 저축 및 투자를 한다. 두 번째, 이미 부자가 되고 돈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상상한다.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보고 세부적인 방안들에 대한 부분들도 알려드릴 텐데요. 사실 저는 1번보다는 2번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호텔이나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 가보면 상당히 격식 있는 인사를 받고 큰 대접을 받는다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스스로 어떻게 느끼죠? 스스로 뭔가 행동가짐도 동네 식당 가는 것처럼 편하게 막 식사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격식을 갖추고 뭔가 행동을 하고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인데요. 돈 많은 사람인 척 행동하고 그렇게 또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돈 때문에 힘들어, 돈 없어 죽겠어,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무슨 저축을 해, 이렇게 입버릇처럼 달고 사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 잘 살펴보면 항상 돈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없다는 말을 항상 달고 다니니까 돈이 없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부자인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책에서 소개됐던 내용 중이긴 한데,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 내가 갖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을 갖고 싶다, 혹은 좋은 차를 갖고 싶다, 혹은 정말 멋진 여행지에서 여행을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마다 희망하는 것들이 다 있으실 텐데요.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직접 가보고 내가 이미 그곳에 사는 것처럼 혹은 그 차를 타고 있는 것처럼 멋진 여행지를 여행하고 있는 것처럼 상상해보는 걸 추천을 좀 드립니다. 여행이라고 하면 뭐 유튜브나 이런 데들 보면 여행 영상들 이미 갔다 오신 분들이 영상 같은 거 많이 올려놓으신 거 있잖아요. 그런 영상이나 사진들을 보면서 내가 진짜 여기 있는 것처럼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제 일화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자취할 때 원룸에 살았었고 신혼집도 10평대에서 살았었는데 제가 이사 가고 싶은 집, 살고 싶은 집에 직접 가봤었어요. 가보고 뭔가 주차도 직접 해보고 내가 입주민인 것처럼 행동한 적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까 이미 그 집에 살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실 수 있지만 이거를 해보시고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 상상만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아마 1번을 준비하시면 될 건데요. 1번을 준비하실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역산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역산 스케줄링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갖고 싶은 것을 미리 정해놓고 그거를 거꾸로 가면서 스케줄링을 하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3가지 정도의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정해졌으면 그거에 따른 데드라인과 방법에 대한 구체안을 설정합니다. 세 번째로는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일을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싶은 집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냥 서울 수도권에 있는 한 5억 정도의 20평대의 아파트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최종적인 목표가 5억 정도의 아파트에 사는 거라고 한번 가정을 해봤을 때,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담보대출이 보통 60% 정도 나오잖아요. 5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한 3억 정도는 은행권에 있는 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2억 정도의 현금 자산이 있으면 내가 그 아파트를
구매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1차적으로는 그 2억 정도의 현금 자산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매달 150만 원씩 한 8년 정도 저축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2% 정도 적금 이율로 계산을 해본다고 가정했을 때 약 1억 5,38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하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2억 정도의 자금이 안 됐네. 그러면 방법들을 또 고안을 하게 되겠죠. 2% 적금 금리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한 10% 정도를 받을 수 있는 배당 투자나 주식이나 펀드, ETF 등에 투자해보면 어떨까? 라고 하면서 사고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10% 정도의 이율로 한 8년 정도를 운용하면 약 2억 원에 대한 근사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150만 원 정도씩 한 8년 정도의 저축을 10% 정도의 이율로 운용하면 되겠구나 라는 방법을 잡았어요. 그러면 2억 정도의 현금 자산이 모이고 5억 원 정도의 집을 담보대출을 끼고 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고민, 10% 정도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미국의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코덱스 S&P 500 글로벌 인프라라고 하는 종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ETF인데요. 얘를 보면 최근 한 3, 4년 정도의 주가 흐름을 보면 연간 10% 이상 정도씩을 상승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물론 다양한 펀드 상품이나 주식 투자, 예를 들면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미래 핵심 산업이 될 수 있는 우량 주식들 있잖아요.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항공 우주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장기적으로 투자, 한 8년 정도면 나름 장기적인 투자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기간에 투자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230만 원 정도 급여인데 어떻게 150만 원을 저축해요?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230만 원 정도 급여면 적정 저축 비율이라고 하는 50%에서 70% 정도를 계산해 봤을 때 최저 수치인 50%로 계산해 보면 한 115만 원 정도로 저축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표를 낮추거나 아니면 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목표를 낮춘다라는 거는 5억 정도의 집이 아닌 한 4억 정도의 집을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기간을 늘린다라고 하는 거는 8년 정도의 기간이 아니라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저축 및 투자를 하시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표를 낮추기도 싫고 기간을 늘리기도 싫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은 단순합니다. 저축량을 늘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권고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저축량을 너무 무리하게 늘리시는 거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230만 원 정도 급여인데 한 달에 30만 원 정도만 쓰고 200만 원을 저축한다. 물론 빠르게 저축하실 수 있고 큰 목돈이 모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한 달에 30만 원 정도만 쓰면서 생활한다는 거는 되게 힘든 생활이잖아요. 우리가 돈을 모으는 목적은 결론적으로는 돈을 쓰기 위함인데 그 5년에서 8년 정도의 기간 동안 돈을 모으는 시기도 내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가 너무 불행해져 버리면 돈을 모으는 취지 자체가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프로에서 방송인 전원주 씨가 생활하는 것들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방송인 전원주 씨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많은 자산을 일구셨고 건물도 몇 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생활하시는 걸 봤더니 되게 불도 안 켜시고 집에서 정말 전기 절약을 위해서 정말 알뜰하게 절약하시면서 살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하는 이상적인 삶은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모으는 목적은 돈을 쓰기 위함이잖아요. 그 돈을 모으는 과정도 어떻게 보면 내 소중한 인생인데 그 과정에서 너무 돈을 안 쓰고 다 절약만 하고 저축만 하고 그리고 돈을 다 모은 이후에도 저축만 한다라고 하면 삶이 되게 불행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역산 스케줄링을 통해서 많은 변화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목표 자금 계산기라는 파일을 한 번 더 공유를 드릴 건데요. 이거는 내가 목표로 하는 목표 자금을 딱 여기다가 입력하시게 되면 내가 얼마 정도의 기간 동안 얼마 정도의 수익률로 자금을 운용했을 때 월에 얼마 정도의 저축을 하면 목표 자금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계산기니까요. 아마 활용해 보시면 손쉽게 활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돈 걱정 없이 생활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월급 관리와 저축 투자를 명확하게 하는 거,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역산 스케줄링이라는 걸 통해서 진행하시라고 안내를 드렸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미
부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상상하는 거, 그리고 이거를 좀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해당 장소, 원하는 집이 있다라고 하면 해당 집에 이미 살고 있는 것처럼 한번 방문을 해보고 이미 사는 것처럼 행동을 막 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다 보면 큰 변화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돈 걱정 없이 평안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